자, 최근에 국힘당의 윤석열 후보가 여가부 폐지 공약을 들고 나왔습니다. 사실 저희처럼 인터넷 여론에 민감한 비교적 젊은 세대의 사람들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저 같은 경우에는 10년, 15년 전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이거를 국힘당, 그때 당시에는 한나라당이었는데 거기 높은 사람들에게 참 오랫동안 이거 떠먹여 보려고 애를 써왔던 것들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최근에서야 국힘당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눈을 뜨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이 여가부 폐지 떡밥은 최근 인터넷 반응이 굉장히 뜨거운 좋은 상황이죠. 단숨에 수천 개가 넘는 댓글들이 달리고 해당 소식을 전달하는 뉴스 기사가 올라오기만 해도 압도적인 클릭수와 조회수를 자랑하고 또 1만 5천 개가 넘어가는 좋아요 비율 대비 싫어요는 900개밖에 안 되는 이제 90% 이상의 압도적인 어떤 온라인 공감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최근에 정치판을 바라보면 숨막히는 것밖에 없었는데 참 편들어주기도 힘들었는데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제가 참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자, 그런데 최근에 윤석열이가 하루 만에 말을 바꿨다라는 어떤 불안한 소식들이 인터넷에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 사진은 조작된 가짜 화면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이 사진은 친문 성향 커뮤니티로 유명한 클리앙 회원들이 퍼나르다가 딱 걸려서 현재는 삭제되어 버린 조작된 화면 게시물입니다. 자, 이 조작된 가짜 화면 속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마치 다음과 같은 발언을 실제로 했던 것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여가부 폐지 반응이나 볼 겸 SNS에 내가 가볍게 올려봤던 것 뿐이다. 언제든 제 생각은 바뀔 수가 있는 거니까 여성분들이 언짢아 하지 않으셨으면 한다라고 그럴듯하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다행스러운 거는 당연히 조작된 가짜 인터뷰 화면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지들끼리 조롱하면서 말을 바꾼다, 무게감이 없다, 가볍다, 간보기를 하고 있다 놀리면서 북치고 장구치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문제가 되니까 글을 삭제하고 도망을 쳤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이 사건은 하루 만에 인터넷에서 엄청 크게 난리가 나가지고 조작된 화면이었다라고 뉴스 기사 팩트체크까지 나왔어요. 팩트체크는 여러분들 끝났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국 국힘당에서는 윤석열 발언 합성물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처리할 것이라는 방침을 발표했다라고 합니다. 게임은 다 끝난 것 같죠. 자, 여러분들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공직선거법 제250조에는 허위사실 공표죄라는 게 있습니다. 특정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또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다라고 해요. 자, 선거철에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본인만의 편협한 사상에 과도하게 몰입을 해서 입맛대로 함부로 게시물을 올려대다간 어떻게 된다? 그렇죠. 인생 참교육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그래가지고 현재 저 해당 게시물은 삭제가 된 상태라고 합니다. 해당 이용자는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와서 허위사실인 줄은 모르고 내가 그냥 올린 건데, 그러니까 나도 다른 사람이 올린 거를 따라 올린 건데 정말로 이게 처벌당할 수 있느냐라며 이렇게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자기 같은 친문 성향 커뮤니티 회원들에게 다급하게 조언을 구하고 다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미 버스는 떠난 것 같죠. 크던 작던 책임을 일부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분들께도 참고하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좀 배경 지식 차원에서 설명을 드립니다만 이 여가부 폐지 공약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터넷 여론 반응이 매우 좋은 편입니다. 혹시나 이 주제를 잘 모르는 분들께서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제가 자신 있게 장담할 수가 있어요. 반응이 좋은 편이라는 거예요. 일단 젊은 세대나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한 8, 90%가 넘어가는 압도적인 비율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청자분들이 참 마음이 놓일 만한 또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 젊은 엄마들이 많이 모여있는 맘카페에서도 최근 여론이 굉장히 호의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여론이 반전되고 있다는 거죠. 정상적으로 가정을 꾸리고 자식 낳아서 기르고 있는 이 어머니들의 시선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읽어드리자면 이런 반응들이 대부분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자, 여가부에서 하는 일이 충분히 다른 부서에서 나눠가지고 할 수도 있는 일들이 많더라. 굳이 독립적으로 있어야 되는 부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저도 폐지에 찬성을 합니다. 쓸데없는데 세금 낭비하지 말고 남녀 분열 조장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꼭 필요한 기능은 다른 부에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시는데, 자, 정확한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들이, 그죠? 여가부에서도 사실 여러분들 극히 드물게 긍정적인 업무 기능들이 몇 가지가 있기는 해요.
자, 그런데 사실 그런 것들은 보건복지부 같은 곳으로 이관해가지고 그 산하부서의 레벨이 돼가지고 처리해도 충분히 가능한 일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꼭 필요한 좋은 기능들은 보건복지부라든지 기타 다른 부서로 이관해가지고 분산 처리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여가부는 뭐가 문제냐면은 단지 좌파 정권과 권력을 창출하는데 줄서기를 잘했던 사람들, 오랫동안 시민단체 활동이나 하면서 사회 안의 분란과 갈등만 조장했던 사람들, 숟가락을 얹기만 했던 사람들이 그 사상의 그 대장들, 그 대장급들에게 국민 세금을 합법적으로 나누어 먹으라고 장관이네 차관이네 무슨 부장이네 뭐 이런 식으로 별 달아주고 감투 하나씩 하사하는 게 전부라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세금을 헤쳐먹으라고 자리를 나눠주는 것밖에는 지금 여가부의 기능이 없다라는 거예요. 각종 국책사업을 추진한답시고 세금만 주구장창 합법적으로 낭비하고 나눠 먹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은 역시나 맘카페 회원들의 상당 대부분이 여가부 폐지에 긍정적인 상황이에요. 참 다행이죠. 폐지에 찬성을 합니다. 정말로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은 입을 닫습니다. 자, 문제를 일으킨 정치인이 어느 쪽 편이냐에 따라서 그들이 선택적으로 입을 닫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폐지에 찬성을 합니다. 차라리 그 예산으로 소방이라든지 다른 곳들을 지원해 줬으면 합니다. 등등 여론이 압도적으로 여가부 폐지에 긍정적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사실 제정신이 박혀 있으면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실제로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자분들도 혜택 받는 게 여가부로부터 혜택을 받는 게 없지 않습니까? 사실상 지들끼리 그들만의 리그라는 거죠. 합법적으로 이렇게 계급장을 나눠 먹고 시민단체 지원하고 이런 것들, 사회 안의 분란과 갈등을 조장하는 것밖에는 역할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남자들로부터는 7, 80%의 몰표를 이 여가부 폐지 공약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중도표뿐만 아니라 일부 민주당 지지 세력들의 표까지도 흡수가 가능한 게 바로 이 치트키예요. 한편 상식적인 여자분들도 이 세상에는 되게 많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맛이 가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들의 표도 반반. 그러니까 남자들에게도 몰표를 받고 그들에게도 표를 반반 얻어온다면은 뭐 물론 이 비율은 예시를 드는 겁니다만, 그러니까 표에서 우리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중요한 거는 결집시키고 얻을 집토끼 표를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세력을 불리고 대세론을 형성하고, 반면에 사상과 노선 자체가 우파 정당과 안 맞는 거는 과감하게 포기하고 버릴 표는 확실하게 선을 긋고 버리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얻을 표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얻을 수 없는 버려야 되는 표는 어디에 있는지 이 표 계산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치권이 이걸 지금까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길들을 어렵게 둘러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게 우리의 표이고 어떤 게 우리와는 양립할 수 없는 표인지 이거를 똑바로 구분지어야 함께 싸워주는 아군들의 사기도 오르고 이 조직의 결속력이 강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려가지고 어떻게 외부를 설득을 하겠습니까? 여가부 폐지를 비롯해가지고 정말 최근에서야 또 국힘당에서 참 다행스럽게도 뭐 방역 패스에 대한 비판론도 겨우 나오고 있던데, 뭐 사실 이런 것들은 저 같은 경우에는 나이는 제가 비록 젊지만 참 감개무량합니다. 한 10년도 전부터 현 국힘당의 전신인 과거 한나라당의 높은 고관 대작 나린님들에게 그 사람들이 최고 전성기를 누리던 시절부터 저 같은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끊임없이 경고하고 떠먹여 보려고 애를 써왔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게 감개무량합니다, 정말로. 뭐 옛날에 그 원조 남성연대의 그 뭐 성재기 대표하고 제가 뭐 이렇게 또 말투가 친숙하다고 동양 사람 아닙니까 이러면서 또 SNS 페이지 찾아가가지고 인사를 하고 뭐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하던 어떤 그런 기억들이 지금도 생생하네요. 그때만 해도 참 우리 한국 남자분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이렇게 무섭고 기울어 있는 세상이 올 거라는 그런 경고를, 우리 같은 사람들의 경고를 귀담아 듣지 못하던 시절이 있었죠. 참 가슴이 아픈 일인데 뭐 어쨌든 지금 좀 바람직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방역 패스나 어떤 강제적인 정부 행정에 대한 비판도 제가 개인적으로 이 개인의 신체의 자유에 관한 문제들도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난 2020년 봄, 여름, 그러니까 작년 봄이나 여름부터 이미 몇 번이나 어떤 이 신체의 자유, 또 국가가 강제로 하는 부분에 대한 비판을 몇 번이나 사실 떠들어 왔던 얘기들입니다. 당시만 해도 소위 우파 유튜버라는 사람들조차도 선동당에 있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제가 굳이 그분들을 비판하지는 않았어요. 그때만 해도 정보가 웬만큼 발빠른 분들이 아니면은 합리적인 생각을 제대로 못했거든요. 해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몰랐으니까.
자, 유튜브 같은 SNS 기업에서 참 많은 메시지들을 규제를 해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영상으로는 사실 많이 못 올리고 커뮤니티에 정말로 조심스럽게 애둘러가지고 글만 쓰고 뭐 그런 적이 있었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제서야 제가 하다 보니까 참 감개무량해가지고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서야 국힘당이 당연히 갔어야 진작에 당연히 갔어야 되는 길에 첫 걸음마라도 떼고 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참 다행스럽다라는 감정을 느낍니다. 자, 시청자분들께서도 다들 참 건강 잘 챙기시고요. 지난 뭐 문재인 정부 4년 5년 동안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물론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이 많고 변수도 많고 절대로 끝까지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되겠지만 그나마 최근에는 좀 흐름이 좋은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항상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